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에 잘 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월 14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한국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역전 드라마도 있고 뭐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고 쿠데타, 혁명, 대통령 암살, 투옥, 자살 등등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이 기자들한테는 참 쓸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바쁘면은 사실은 그런 나라는 아직 멀었죠. 기자가 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별로 능력이 안 되는데 4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덕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게 많아요. 어떤 게 기사냐 하면은 개가 사람을 물면은 그건 기사가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개를 물어야 기사가 됩니다. 항상 변칙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이 기사가 되는 이런 나라니까 이런 자정무렵에도 제가 이런 녹화를 할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어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사태를 다룬 택시 운전사란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논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이 영화가 그 과제를 푸는데 큰 힘을 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다룬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국 정치인들은 이 인기 영화를 관람하고 논평을 함으로써 정치나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와 현실입니다. 영화는 가짜입니다. 가짜라야 영화가 되는 것이죠. 특히 극영화는 가짜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가짜와 현실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가짜를 가지고 현실을 뭐 조작을 한다든지 현실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그 영화는 선동물, 선전물이 됩니다. 예술이 아니죠. 정치에 이용당하니까요. 그래서 영화는 영화대로 봐야 됩니다. 영화를 보고 아 이게 사실인 모양이다 하면서 현실에서 어떤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영화를 영화로 봅니다. 영화와 현실을 섞지 않습니다. 영화는 가짜고 현실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누르면 안 되죠. 그러나 영화는 그 감성적인 면에 호소하는 아주 마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레닌, 스탈린의 공산주의, 소련,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유명하죠. 동시에 북한, 김정일은 유명한 영화광입니다. 어느 정도 광이냐 하면은 신상옥, 최은희 두 분을 납치해 가서 북한 영화를 만들게 할 정도로 광입니다. 광. 북한에서는 영화가 매우 중요하죠. 한국에서 영화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선전 도구니까 그렇습니다. 선전 도구. 전체주의와 영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고 이게 광주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한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광주 사태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진실은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의 뒷받침이 별로 없는 것이 아직도 진실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발포 명령자를 아직도 밝히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기 사격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부분은 다 진실이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밝힐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더 밝힐 광주 사태의 진실은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국가적 조사가 5번 있었습니다. 개인 조사가 아닙니다. 국가적 조사,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가의 명예를 걸고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필요성에 의한 조사도 있었으니까 양쪽 방향에서 조사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공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5.18 직후에 있었던 계엄사 발표, 그 다음에 1985년에 다시 광주 사태에서 2,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 그리고 1988년 전두환 정권이 끝난 다음에 국회에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5.0 청문회에서 밝혀진 광주 사태의 사실관계, 그리고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조사한 것, 그리고 1996년에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이 5분이 있습니다. 이 5분의 조사를 통해서 발포 명령이 있었느냐, 누구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의 작전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발포 명령자 없었다. 발포 명령이 없어도 발포가 이루어진 큰 원인은 시민들이 차량을 몰고 돌진하다가 공수부대원이 깔려 죽으니까 거기에 대한 즉흥적 또는 자위적 대응이 사격으로 갔다.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가 없었다. 그 다음에 전두환의 작전, 광주 사태 작전 개입은 없었다. 헬기 사격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5번에 걸쳐서 그 세 부분을 가장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발포 명령자가 있었으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부대를 지휘했다면 지휘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헬기 사격을 했다면 조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격을 명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헬기 사격으로 다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해서 발포 명령, 그 다음에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에도 영향을 주었는지 광주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없다라고 쓴 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별도로 조사도 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5번에 걸쳐서 내린 결론을 뒤집는 이런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드디어 한국의 사법부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택시 운전사를 대통령이 관람하고 그것을 광주 사태 진실 규명으로 연결시키는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화를 정치에 활용하는 세력은 주로 좌익 세력,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주의와 독재는 다릅니다. 독재는 인간의 공적 부분을 규제를 합니다. 공적 부분. 공개적으로 뭐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공적 부분을 규제를 하는데, 전체주의 체제는 공적 부분도 규제를 하고 인간의 사생활까지 규제를 합니다. 즉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나중에는 감정의 자유까지 통제합니다. 북한은 이 전체주의 체제의 가장 심한 형태, 감성까지 독재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김정은을 사랑해야 한다.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김정은만 사랑해야 한다. 부모보다도 김정은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최고도의 전체주의죠. 그런 과정에서 이 비정치적인 분야를 활용합니다. 언론, 예술, 문화, 체육까지. 그런 과정에서 이 영화가 아주 효과적인 선전선동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런 근사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놓고 그런 흉내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영화 정치를 그만둬야 됩니다. 영화를 정치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 선거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택시 운전사가 최초가 아니죠. 그동안에 이 영화계의 좌경화에 의해서 반미적인 영화, 반군적인 영화,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양극화를 선동하는 영화가 많았습니다. 광주 사태를 다룬 영화로 이미 나온 게 있죠. 2007년 여름에 나온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입니다. 화려한 휴가. 이것도 1000만 명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서 노무현 대통령도 보고 김대중 대통령도 보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도 보았습니다. 다 한마디씩 했어요. 이 영화는 저도 보았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 뭐라고 썼냐, 이 영화 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썼습니다. 즉 이 내용은 사실에 기초했답니다. 사실이란 겁니다. 그걸 제가 공수부대 대대장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 영화에 그 대대장 역을 맡은 사람이 사격 명령을 내리는 걸로 나와요. 그 사람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 보기 싫은 영화였죠. 그러나 글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보았는데 일종의 고문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우선 사실에 기초한다 해놓고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전남도청 앞에서 애국가가 나오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 비무장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공수부대원들이 앉아서 좌세로 일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일제 사격을 하는 장면이에요. 게슈타포, 나치 비밀 경찰이 유대인들 집단 학살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비무장 시민을 공수부대원들이 무릎사 자세로 일제 사격한다. 이 장면만 보면은 이 장면을 보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사람을 믿도록 만듭니다.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그냥 요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저같이 광수사태를 취재하고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몇 명 안 됩니다. 그걸 광주사태 바로 그 지난 총격 사격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오는 그 공수부대 대대장하고 같이 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일부러 전역한 뒤였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분이 한동안 말을 안 해요. 한다는 이야기가 참 만화도 참 저런 만화가 없네요 하면서, 만약 사격 명령을 내렸다면 내가 감옥에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부대원들의 광주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저런 식으로 양민들 사살하라고 명령 내리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에 기초했다고 해가지고 화려한 휴가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인 거죠. 화려한 휴가의 화려한 조작입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그 영화에 대해서, 영화사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야죠. 또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 장면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영화를 본 많은 젊은이들의 머리에는 그 일제 사격 장면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영화를 보고, 화려한 휴가를 보고 예컨대 광주 사태를 인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를 거꾸로 일토록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증오심을, 적개심을 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광주 사태처럼 국가적 조사가 면밀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걸고 넘어가 가지고 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위험합니다. 이제는 정치와 영화가 멀리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영화는 영화 본연의 뭐가 있을 겁니다.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저는 이게 덩케르크라는 사실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국 구축함이 덩케르크에서 후퇴하는 영국군을 싣고 가다가 독일군의 어뢰를 맞아가지고 금방 넘어지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그런 넘어지면서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도 침몰하는데 한 몇 시간 걸렸습니다. 배는 저렇게 금방 넘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배는 구축함인데 맞자마자 몇 분 만에 완전히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에 기초했구나. 그래서 600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가 사실에 충실하면은 그 영화를 가지고 정치와 현실에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에 충실하다면. 보통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극영화, 드라마를 추구하는 극영화는 그것은 사실을 조작하는 겁니다. 영화는 사실의 조작입니다. 사실에 충실하면 영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을 조작한 영화를 가지고 현실을 조작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가짜입니다. 현실은 진짜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왜곡한다든지 진짜를 조작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